갑니다. 합의기호. 아! 시그마. 입. 시그마. 대문자죠? 소문자가 뭐죠? 시그마! 시그마. 이렇게 생겼어요. 이 친구 확률과 통계에 나옵니다. 통계 단원에 나와요. 여러분 확률과 통계 다 배우시니까 아마 다 한 번씩 보게 될 텐데. 시그마. 그 옵치에 나오는 오버워치 나오는 시그마 똑같은 거 맞습니다. 자, 이 친구 합의기호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한 이름은 뭐냐면요. 뭐죠? 아는 사람? 이산합이에요. 이산합. 이산이 뭐야? 정답입니다. 셀 수 있다.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합이다 이거야. 그래서 심화해서 이야기할 건데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그리고 수투에서 또 더하는 거 하나 더 있는데. 수투에서. 이거. 뭐죠? 인티그럴. 얘는 무슨 합일까요? 연속합입니다. 자, 함수적으로 따지면요. 봐봐요.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 1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게 1차 함수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서 2차 함수라고 이렇게 생각해봐. 뭐 예를 들면 이 지수함수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정적분이에요. 나중에 배우게 되시겠지만 선행하신 분들도 참고해서. 그럼 이 친구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거든. 이 친구를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비슷한 넓이를 갖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찾아요. 근사값. 이 친구,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의 합과 굉장히 비슷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요 밑에를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자른 거지. 같은 간격으로. 같은 간격으로.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이 자르는 거지. 그럼 자르면 자를수록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이 자르는 횟수를 무한대까지 계속 자른다고 생각하면 결국에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저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적분인데 쌓을 적자죠. 이렇게 쌓는다는 거야. 다. 그래서 이거는 무한계잖아. 그렇지? 무한계. 무한계의 넓이의 합이란 말이야. 즉 얘는 셀 수가 없어요. 물론요. 무한이라고 해서 셀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가려고. 자, 그러면 집합에는요. 집합의 종류가 뭐 있어요? 수화에서 배웠죠? 개소리 하지 마시고. 공집합이 있고요. 또 유한집합이 있고요. 무한집합이 있죠.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하면 여러분 대답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원소의 개수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다들 그게 있었죠. 그렇죠? 왜?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하면 대답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개수를 셀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말로 하는 셀 수 없다와 영어로 하는 카운터블은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는 무한집합 원소 개수 몇 개야? 되게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무수히 많은, 한국말로 할 때 무수히 많다는 영어로 할 땐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물 있지. 우리는 이렇게 두 명이 식당에 갔어. 그럼 물 두 컵 이렇게 놓잖아. 자연스럽게 물을 단위를 써서 세버려요. 물 두 컵, 두 잔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외국은요? 워터 셀 때 어떻게 세죠? A bottle of water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워터는 거기서 셀 수 없는 거지. 그치? 왜 셀 수 없다고 이야기할까? 왜 물을 셀 수 없다고 하는지 알아요? 바틀이라는 단위가 있지 않아요? 유리잔에 따를 수도 있잖아요. 유리잔에 따라요. 그럼 이런 거예요. 정확해요. 유리잔에 따른 물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선생님이 유리잔 두 개를 가져왔어. 그래서 이거를 반반 이렇게 나눴어. 그러면 a bottle of water가 two bottle of water로 바뀌죠. 이거 자체가 셀 수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형체를 바꿀 수 있는, 즉 액체는 일단 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외에도 세지 않는 건 많은데, 그러니까 지들 그냥 문화 나름이야. 뭐 딱히 큰 규칙은 없어. 근데 자연수 전체의 집합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쓰죠. 저번 시간에 했지. 이 친구는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얘는 유한집합인가요? 무한집합인가요? 무한집합입니다. 그렇죠?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볼게. 자, 일단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해봐. 얘는 카운터블한가요? 카운터블하지 않은가요? 카운터블해요. 셀 수 있죠. 그렇죠? 셀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이 라지에는 카운터블 셋이라고 해요. 카운터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이지. 한자로 바꿔봐. 가산. 가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산집합, 무한집합은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으로 나뉘게 됩니다. 유한집합은 뭐예요? 가산집합이에요.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야. 이렇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중에서도 가산집합은 있다. 그럼 가산집합이 무엇이냐? 사실 알 필요 없지만 그냥 기본 지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정수는 어떨 것 같아요? 정수 셀 수 있는 집합인가요? 가산집합일까요? 왜요? 이거니까? 어떻게 셀 건데? 세봐. 어떻게 셀 건데? 한번 세보자 우리 다 같이. 어떻게 셀 거야? 세봐. 1, 2, 3. 정확하게 세야 돼. 1, 2, 3, 4, 5, 6, 7. 음수 언제 셀 거야? 8. 다 세? 다 세? 다 센다고 했어? 죄송해요. 아니 왜 죄송해? 죄송한 게 아니야. 한번 해보자고. 세봐. 또 세볼 사람 세봐. 아무나. 나 이거 다 셀 수 있다. 제대로. 셀 수 있다. 어떻게 세면 되겠어? 일단 양수를 쫙 읽는다고 치면 이거 왜 못 읽는 거야? 셀 수 없잖아. 왜? 자연수는 다 셀 수 있어. 그치? 근데 1, 2, 3, 4 가다 보면 어디까지 세는데? 음수 언제 읽을 건데? 0, 1, 마이너스 1. 맞아요. 저렇게 읽어야 돼요.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그럼 다 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고 있지? 이렇게 세고 있잖아. 선생님 지금 뭘 세고 있지? 4, 4, 5, 6. 자연수를 세고 있지 않나요?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쌤 지금 말을 하면서 손으로는 자연수를 세고 있어요. 이해가요? 이거 자체가 함수인 게 이해갑니까? 0은 1의 함수값이고 1은 2의 함수값. 1은 2의 함수값.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3의 함수값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가산이란 무엇이냐면
가산이냐 비가산이냐는 무조건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1, 2, 3, 4, 5, 6 쭉쭉쭉 갑니다. 그럼 정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0부터 해서 1, 2 이렇게 했잖아. 가산집합이란 무엇이냐면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하나의 대응만 존재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음수와 양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마이너스가 보이는 것들은 예를 들면 홀수랑 대응을 시키고 마이너스가 안 보이는 0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건 짝수랑 대응을 시키는 거야. 해볼게. 1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아니다. 0이라고 할게. 그 다음 2는 1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 3은 마이너스 4는 2 5는 마이너스 6은 3 7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연수들이 모두 다 화살표를 갖겠죠. 그리고 얘네들 빈틈없이 다 메울 수 있겠지.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이게 오류가 나기 쉬워. 뭔 말이냐? 아니 선생님 8은 7은 누구 선택해? 마이너스 3 선택하지. 절대값 생각해보면 얘가 절대값이 계속 커지잖아요. 몇 배로 거의. 2배만큼 얘가 절대값이 클 거란 말이죠. 그치? 그러면 아니 이 친구가 무한대를 찍을 때 얘는 무한대를 못 찍지 않나요? 이거 자체가 무한대의 오류인 거야 사실은. 무한대라는 건 끝이 없는 거거든. 그치? 끝없이 계속 여기서부터 꽉꽉 채워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 집합과 이 집합은 개수가 같다고 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개수가 아니라 집합의 크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한집합은 이거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이렇게 세죠. 무한집합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셉니다. 절대값은 수의 뭘 말해요? 크기를 말해요. 이건 집합의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무한집합의 크기는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면? 자연수의 크기와 같으면 얘는 가산집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보다 작아도 가산집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보다 커진다. 그럼 비가산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유리수도 가산집합입니다. 납득할 수 있겠어요? 세봐. 끄덕였잖아. 세봐. 유리수 어떻게 셀래? 어떻게 셀래? 이렇게 쓰면 되잖아. 0 1분의 1 2분의 1 2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렇게 쓰면 되잖아.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부족한 게 있잖아. 누구? 음수 얘기를 안 했거든. 그치? 그럼 어떻게 셀래? 0 1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1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셀 수 있는 겁니다. 유리수는 가산집합에 해당해요. 실수는요? 실수는 셀 수가 없어요. 실수는 비가산집합에 해당합니다. 궁금하죠? 칸토어의 대각론법을 찾아보세요. 칸토어라는 사람의 대각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무리수의 정의가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두 번째 유리수가 아닌 실수. 이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생각해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들 중에서 유한하면 이 친구는 유리수죠. 어느 순간부터 0이 반복된다는 거지. 그렇지? 유한소수. 무한소수는 둘로 나눈다.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소수는 뭐야? 유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지. 이거 말고 있어요? 소수에서? 없어요. 저기 말하는 게 무엇이냐?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은 실수뿐이에요. 허수가 등장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칸토어라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런 행동을 해요. 이런 뜻이야. 0점 몇몇 이런 수를 생각하는 거야. 이게 숫자야, 숫자. 수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면 0.1257, 825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수의 소수점 첫 번째 자리란 뜻이야. 얘는 첫 번째 수의 소수점 두 번째 자리란 뜻이고. 이렇게 쭉 가면 무한하게 쭉 쓸 수 있지.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또 쭉 쓰겠지. 그럼 세 번째. 3일. A32. 이렇게 또 쭉쭉 쓸 거 아니야. 그죠? 쭉 써요. 그러면서 AN1, AN2, AN3 이렇게 또 쭉 써요. 그럼 무한하게 있는 수들을 전부 다 쓴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뭔가 다 읽은 것 같거든. 얘가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이러면 자연수랑 대응을 시킨 것 같아. 그치? 얘가.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지. 이런 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잘 봐. 0.A11, A22, A33, A44 쭉쭉 ANN 쭉 이런 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이 수가 어떻게 나온 거야? 대각선에 있는 수들을 전부 다 구성해서 쓴 거야. 그치? 나 이거 센 적 있어? 없어. 그치? 그럼 난 전부 다 센 게 아니지. 따라서 얘는 비가산인 거야. 이해가 돼? 대충 얘기하면 이런 형식이야. 난 다 셌다고 생각했잖아. 자연수랑 대응 다 시켰다고 생각했지. 근데 얘는 읽은 적이 없잖아. 이해가요? 그러니 나는 다 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 실수는 비가산 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대학 가서 뭐 수학교과 가세요. 아무튼 왜 이 얘기를 했냐? 이 이산합이라는 게 바로 이 가산집합에 대한 합을 이야기하는 거야. 얘는 비가산집합에 대한 합을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가산집합, 비가산집합은 정의역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역. 정의역의 원소를 셀 수 있으면 나는 시그마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거고요. 기호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밑에다 뭐 써요? 수열, 정의역 뭐 써요? 자연수. 그러니 나는 시그마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한 함수의 정의역은 뭐죠? 보통 실수를 쓰죠. 그러니 얘는 시그마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투에서 배우는 내용, 이게 수원에서 배우는 내용. 인테그랄.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에서 이산 분포와 정규 분포를 배우게 돼요. 어차피 다 할 거잖아요.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 얘가 셀 수 있는 것에 대한 분포고 얘가 셀 수 없는 것에 대한 분포를 말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친구도 얘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거든요. 왜냐? 얘에 대해 알려진 게 더욱 더 많아요. 얘는 알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얘에서 얘로 넘어갈 때 근데 얘 셀 수 없는 것에 대한 걸 한다며. 그치? 그러니까 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만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걸 보고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 이 친구의 표본의 개수가 굉장히 커. 표본의 크기가 굉장히 커. 그러면 너는 정규 분포처럼 판단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게 아니야. 여기서 분포 그 표본의 크기가 커. 그럼 정규 분포처럼 다뤄도 된다고 약속하자 이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게 믿겨져? 너무 변태 같아 지금 나. 얘가 셀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만 수가 커져도 얘는 얘의 법칙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야.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얘는요 어느 정도 미시세계의 관점이 좀 담겨져 있어요. 얘는 거시세계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미시랑 거시랑 여러분 과학적으로 같은 법칙이 보통 성립하지 않죠. 근데 거시에서 수가 많아지면 미시의 뜻을 따를 때도 종종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 많은 뜻을 담고 있는데 아무튼 결국에는 그냥 저 시그마라는 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제 미적분에서는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해요. 확통에서도 하죠. 그러니까 같은 흐름을 타고 있어요. 아무튼 뭐야? 자,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째 항까지 더하면 이거 우리 보통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Sn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얘가 사실 어떻게 쓸 수 있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 K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쵸? 여러분 인테그랄에서 이렇게 쓰면 이 친구 이름 뭐죠? 피해자. 피, 적분,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딴 거 없어요. 다만 얘가 피적분 함수라는 이름을 불려서 적분을 당하는 애다라고 생각하듯이 얘도 합을 당하는 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뒤에 x가 나오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적분할래 이런 뜻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k에 대해서 합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요 안에 있는 수열은 변수가 누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친구가 뭐야? 변수인 거야. 자, 그럼 질문이에요. k는 1에서 n까지 an 뭐죠? NaN 이에요. AN이란 친구는 K에 대한 뭐죠? 상수입니다. 이해가요? K 값에 달라지는 친구가 아니잖아. 그쵸? 물론 여기서 K는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K와 N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그러면 이건 어려운 말로 N은 K에 대한 종속변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관계식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친구는 K에 대한 상수니 그냥 A 뭐 1, 2, 3 이런 친구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 얘가 1부터 n까지 더해지니까 n개가 더해져 있다. N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잘 안 하죠. 그치? 할 때가 있지. 이런 유형이죠. 안에서부터 이렇게 쓰지. K는 1에서 n까지 K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 막 이런 것도 써놓지. N, L 막 이렇게 써놔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렇게 때려놓고 얘를 시그마 또 뭐 n이 1에서부터 l까지 해가지고 또 l은 1에서부터 10까지 이런 얘기 있죠. 그러면 요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안에 있는 변수가 뭔 거야? k다. 얘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얘랑 이름을 달리 할 거예요. 이제는. 그치? 얘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부분합. 자, 달리 하는 이유는 지금 내신 때문이 아니라 미적분을 조금 인식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부분합을 미적분에서 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부분합이라는 이름을 미리 배워두자고요. 알겠죠? 얘는 부분합, 얘는 그냥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새로운 기호를 배웠어요. 맨 처음 뭐 배웠어요? 정의 배웠어요. 그 다음 뭐 배워야 돼요? 성질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연산법칙 같은 것들. 그렇죠? 그래서 연산법칙이 나오죠.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연산법칙 뭐 있죠? 사칙 연산에 대한 교환결합 분배가 있죠. 그치? 그거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배울 텐데 이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옆에다가 뭐 합, 차 이런 식으로 이따 같이 쓸 거예요. 첫 번째, K는 1에서 N까지 AK와 왜 이렇게 취똥만하게 쓰는 거야? K는 1에서 N까지 BK
합은 뭐와 같다? 저 일반항을 같이 쓴 것과 같다. 근데 다들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1, 2번 따로 쓰지 않을게요. 풀마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안 쓰셔도 돼요. 뭔 말할? 여러분 다항식에서 배웠죠? 다항식에서 차란 없습니다. 무조건 합이죠. 2x제곱 마이너스 5라는 다항식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보시는 겁니다. 뺄셈이 나오는 건 어디밖에 없다? 거리밖에 없어요. 거리 얘기를 할 때 뺄셈을 쓰죠. 예를 들면 5,1과 5라는 좌표와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를 사이에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맞나요? 굿. 항상 그래서 차는 절대값을 동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6 이렇게 구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뺄셈이 나오죠? 뺄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돼요?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이렇게 보시면 당연한 거다. 합차, 차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무튼 쓰겠습니다. 합차.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증명해요? 할 줄 모른다 있어요.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할 거야 나는. 해달라? 안 할게요. 하겠습니다. 아, 쌤이 방금 얘기했잖아. 성질에서 물어보는 게 보통 뭐라고?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에 대한 교환, 결합, 분배라고. 보통 그걸 한다고. 저 좌변부터 쓸게요. 좌변은 얘와 얘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다 덧셈이잖아. 뭐부터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증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 저것과 저것 같다. 자, 책이랑 다르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등호는 필요 충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많이 쓰는 건 얘를 둘로 쪼개서 쓰는 걸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잘 못해요. 이 친구를 보고 둘을 섞어서 같이 쓴다 이 문제를 많이 틀리거든요. 조심하세요. 알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증명부터 할까요? 자, CA1부터 CAN까지 더해요. C로 묶을 수 있죠? 그쵸? C로 묶어서 A1 더하기 AN까지 다 더한 거.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시그마. 이거랑 맞출까? 아니야. 얘는 이렇게 쓸게요. 1에서 n까지 CAK는 C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와 같더라. 실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 이때 말하는 실수는 K에 대한 상수를 말하는 겁니다. 얘가 X든 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K의 값에 따라 변하지 않는 수면 무조건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 실수배라는 이름이 있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상수 C. 얘는 뭐가 돼요? 자, 뭘 거치죠? 이걸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에서부터 n까지의 합이 뭐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렇죠? 등차 수열의 합? 미친. 맞긴 하지, 그치? 1이 1부터 n까지, 즉 n번 더해지니까 얘는 n이에요, 그쵸? 그래서 cn이 되죠, cn. 얘는 cn과 같다.
자, 정의 배우고 연산 법칙 배웠습니다. 다음 뭐 합니까? 활용합니다. 활용. 활용이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입니다. 이건 증명해드려야겠죠? 선생님 지금 증명하고 다시는 안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무조건 필수 암기겠죠? K는 1에서 N까지 K. 자, 지금 일반항이 몇 차예요? 1차입니다. 저거 뭐죠? 등차수열. 그렇지, 생각이 나야지.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합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나와요? 2분의 항의 개수가 N개. 1에서 N까지. 첫째 항이 1. 첫째 항 1. N째 항 N.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애들 있지. 아니 쌤, 밑에 2가 있잖아요. 분모가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뭔 얘기할지 알겠어요? 아니 자연수를 다 더하는데 어떻게 유리수가 나옵니까? 미친놈이죠.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 하나는 무조건 짝수, 즉 2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2는 무조건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 얘는 무조건 자연수가 나와요. 얘는 증명 안 해도 되죠? 두 번째입니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제곱. 자, 이제 이 다음엔 뭘 하게 돼요? K는 1에서 N까지 K 세제곱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는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일반항 3차 다항식 정복이 목적입니다. 이해가세요? 여기 나오는 일반항이 3차식일 때 나는 무조건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K 세제곱이야? 앞에 실수배 해도 괜찮아? 지들끼리 더해도 돼?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죠. 지훈이 얼굴 때문에 하겠습니다. 자, 항이 뭐죠?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을 우리는 항이라고 해요. 다항식의 그 항은 이런 뜻. 예를 들면 3x 제곱 이런 친구 있죠. 다항식은 뭐예요?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자, 그래서 3차식이면 최고차 항이 3차니까 나올 수 있는 게 3차 항, 2차 항, 1차 항, 상수항이 전부죠. 그리고 그 항들을 더해도 따로따로 구하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성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 그리고 그 차수에 대한 합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3차식 일반항에 대한 수열의 합을 다 구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은 여러분께 등장하는 모든 다항식은 이제 몇 차 이하? 3차 이하다 라는 이야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4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죠. 왜? 응용이 불가능해요. K제곱 곱하기 K제곱. 보통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 곱하기 떼낼 수 있나요? 성질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얘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오면 3차 이하가 나오게 된다 라고 기본 상식입니다. 가볼까요? 증명합니다. 증명법 아는 사람? 몰라? 압니다. 자, 이러한 수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어입니다.
뭔가 전에 거랑 뭔가 연관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얘를 다 더해 볼까요?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1의 세제곱, 즉 1이 되겠죠? 근데 얘는 뭐와 같죠? 자, 또 우리 계속 교환법칙, 결합법칙 계속 이용하는 거야. 요렇게 더해보고 요렇게 더해보는 거야. 그럼 이 앞에 거 더한 건 뭐예요? 시그마. 여기 나올 건 k 플러스 1이겠죠. 뒤에가 k를 써야 되거든. 그치? 연관되어 있잖아요. k는 1에서 n까지 얘 세제곱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같이 쓸 수 있죠. 그렇지? 아래 위 똑같아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안에 있는 거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 되죠. 우리 정복 못한 게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거든? 얘랑 얘는 구할 수 있지. 뭐에 대한 식이 나오죠? n에 대한 식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3k제곱을 n에 대한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목표죠. 그렇지? 이제 계산만 남았어요. 자, 이 친구는 n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전개하고 싶은 마음을 가득 참고 가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3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제곱 플러스 3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뭐?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요겁니다. 우리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3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제곱은 이렇게 갈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계산.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은 이따가 좀 남겨둘게요. 왜?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얘 n이죠. 넘어가면 n 플러스 1이 돼요. 그렇죠? 선생님 이걸로 엮을 거예요. 다. 한다. 미안해. 마이너스 3 곱하기. 가면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미안. 이렇게 되고요. 다음 이 친구 n이잖아요.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n 플러스 1이 되죠. 뭘로 묶을까요? 진짜 그걸로만 묶을 거야? 2분의 n 플러스 1을 묶을게요. 그래서 얘가 내려오면서 6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묶으면 뭐하노? 얘는 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전개할게요. 이 친구의 곱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n 맞나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 n 플러스 1에 2n 제곱 4n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n이니까 플러스 n 2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끝이죠. 이렇게 얘에다가 뭐야 맞지? 그러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오면 끝나죠. 넘어오면 끝나죠.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원래 이것도 자연수끼리 이거
정수의 제곱의 합은 무조건 정수다. 그래서 얘가 정수가 나오는 걸 밝혀야 되는데 아무 숫자나 해보시면 항상 나옵니다. 오케이? 무조건 6이랑 약분돼요. 그 말은 위에 2의 배수와 3의 배수인 게 적어도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해보시면 되고요. 갑자기 궁금하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2의 배수는 딱 보이나요? 위랑 똑같은 얘기가 있죠. 연속하는 두 자연수니까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짝수야. 그럼 3의 배수가 있는 것만 밝혀주면 되지. 그럼 n을 뭐라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와 1일 때와 2일 때로 나눠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야. 그럼 얘는 나머지 0이지.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게 3의 배수란 뜻이거든. 그럼 얘는 당연히 당연해. 나머지가 1이면 얘는 나머지가 몇이야? 1이야. 얘는 2지. 얘는 0이에요. 인정?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n을 3k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2n 플러스 1하면 이 3k란 친구는 요 새끼에다가 어떠한 걸 곱해도 이 3이란 친구는 사라지지 않잖아. 무조건 3의 배수가 되지. 그러니까 플러스 1하면 2 더하기 1에서 3의 배수가 된다. 그럼 얘가 3의 배수야. 그렇죠? 그럼 증명 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워도 됩니까?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왜 나는 빌어먹을 색이야? 다음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 3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 미친. n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n의 4제곱 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싸라라라라라라 n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가 뭐야? 시그마. 이번엔 바로 엮어서 써도 돼? 얘가 뭐가 나와? k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k 4제곱 이렇게 나와. 확통손? 지금 확통손? 전개해봐. 전개해봐. 아벌구 진짜 모르겠어? 이해돼? 그러니까 그 4C 0이 1이고 4C 1이 4고. 자, 아직 확통을 안 배우신 분들은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 친구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헷갈려? 어떻게 하면 돼? 해봐. 해봐. k 플러스 1의 제곱 구해가지고 그거 제곱하면 돼. 헉, 누구야 방금? 넌 과제다. 그럼 여기서 k 4제곱 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또 이렇게 해서 얘랑 같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도 얘잖아, 그치? 근데 얘까지 정복한 상태지. 얘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오늘 계산하고 진짜 안 할 거다. 4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세제곱. 얘부터 쓸게요. n 플러스 1의 4제곱. 얘 또 안 씁니다. 왜? 얘 또 보이거든, 얘. 그치? 얘 마이너스 6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하는 게 있거든? 뭔가 이질감이 들면서 살짝 본 것 같지 않아? 외워주실 거예요, 나중에.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그럼 k네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 결과부터 보여드릴게. 뭐 나와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나오죠? 이렇게. 추워요? 네? 아니요? 침 뱉은 거야? 약분. 약분. 어우, 분모가 없어요. 편안. n 플러스 1 묵습니다. 이 세제곱이죠? 전개합니다. 하기 싫어. 얘는 마이너스, 요거 전개한다 생각하고 n 1차를 하나씩 더 올려서 써주면 되지.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n이네요. 땡큐. 얘는 마이너스 n이네.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 제발 틀리지 마라. 2n n 세제곱. 세제야. 없어. 끝났어. n 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끝났죠? 그죠? 4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끝이다. 자, 여러분 밑에 일반항이 분수꼴인 수열의 합 있죠? 이건 아직 개념에 안 쓸게요. 오케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경험을 해보세요. 대충 부분분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사실 로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그 n분의 n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로그 1분의 2와 2분의 3과 이렇게 다 더하는 거지. 로그 9분의 10 이렇게 하면 로그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쭉쭉쭉쭉 9분의 10 해가지고 탁탁 지워서 로그 10 답은 1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딱 봤을 때 아니 일반항이 3차 다항식이 아니야. 3차 이하의 다항식이 아니야. 근데 어떠한 값을 구하래? 그럼 뭐가 있을 것이다? 규칙이 있을 것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심화 개념에서 다룰 거예요.